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진수의 황범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생성된 판례인데 뜨기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판결문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처분 경위는 이렇습니다. 어떤 납세자가요,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요. 근데 배우자 증여공제 얼마죠? 10년간 6억까지 줘도 괜찮게 돼 있어요.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평가액을 한 4억 8천 정도로 맞춰서 증여받아요. 그러면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평가액 4억 8천을 어떻게 맞췄냐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서 적용을 했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뭐죠?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의 평가는 시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형성됐을 때 만들어진 가격을 시가라고 한다. 근데 그 시가가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쓸 수 있다. 근데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해당 재산이 매매가 되거나 감정평가를 받거나 경매가 되거나 공매가 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사건이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없다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요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란 내가 상속받고 증여받은 것과 유사한 재산이 거래가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 가액을 땡겨와서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그래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면요,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아파트에서 동일 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5% 이상 차이가 나지 않고 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이 거래가 된 게 있으면 그거를 땡겨와서 이제 평가를 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아파트 101동 101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01동 102호가 15억에 매각됐어요. 그러면 제가 받은 101호의 증여재산 가격을 평가할 때 유사매매 사례가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봐봐, 너 증여받았는데 그 다음날 너의 동일단지 내에 똑같은 평형의 똑같은 기준시가를 가진 아파트가 15억에 매각이 됐잖아. 그럼 네가 증여받은 건 15억짜리야 라고 하는 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해놓은 사항에 유사매매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적시놨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 예를 들어서 증여를 1월 1일 날 받았으면 1월 1일부터 6개월 전부터 내가 증여받은 거 신고할 때까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따올 수 있어 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납세자는요, 이걸 보고 그러면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내가 신고할 때까지 만약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그럼 기준 시가를 되겠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봤어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네? 그러면 나는 기준 시가로 증여받아야 되겠다 해서 배우자의 주택 지분을 4억 8천 기준 시가로 증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자는 증여받고서 증여가액을 0으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세 관청에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나 찾아보니까 증여일로부터 10개월 전쯤에 동일 단지에 있는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가액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고민을 하다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주택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가액을 따와서 납세자에게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납세자는 이 과세에 대해서 불복을 했고 결국에 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처분의 사실관계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납세자는 상징령 49조 사항을 보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벗어난 거의 거래는 당연히 쓸 수 없겠지? 그러면 나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받아야 되겠다 해서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는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그리고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자 증여일부터 10개월 전인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열어서 그걸로 증여세를 과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불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는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시가 되어 있고 후단에 이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뭐냐면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등이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 기준일,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전 2년에 있었던 매매가, 공매가, 경매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따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평가심의위원회입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재반 사정이나 주변 환경 등을 봤을 때 그 재산의 가치가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심의를 열어서 과거에 있었던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따올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과연 유사매매 사례가에까지 확장 적용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선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 부분만 정리하고 갈게요. 제가 상징세법 시행령 49조 1항과 4항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시해놨습니다. 내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해당 자산이 매매가 되거나 감정평가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공매가 되면 그거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과거 2년까지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열어서 주변 환경이나 가격 변동에 큰 사유가 없을 때는 그것까지도 따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항입니다. 그럼 4항은 뭐라고요? 내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해당 자산이 아니라 다른 유사한 재산의 평가액을 따오는 것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대법원은 1항이 그 귀속 범위가 4항까지 미친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사매매 사례가액 적어놓은 4항의 평가 기준이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 사례가액만 우리가 따와서 과세할 수 있게 시행령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와해시켜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결문을 보면서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징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물론 공정하고 정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분명히 예측 가능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로 세금이 이 정도 나올 거야 라는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시행령을 보고 그대로 신고한 납세자가 이 시행령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판결문에 의해서 과세 유지가 된다라면 사실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 판결문을 통해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의 범위를 늘리게 된 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2년 전까지 어떠한 가격에 어떤 주택이 얼마에 거래가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법은 엄격 해석의 원칙을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해야 되는 것이지, 그 법에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법원 판사님께서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판결문을 쓰셨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판결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납세자, 다수의 대리인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판결문 계속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